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됐는데요. 오늘 양시장의 희비는 정말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인공은 같았습니다. 바로 반도체였죠. 이 GTC에 대한 실망감에도 반도체 업종들 어제의 그 상승 랠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했던 7개월 전의 보고서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들의 좀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들려왔던 소식에 의하면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꽃길만 남았다. 이런 전망을 또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업종 굉장히 좋았죠. 네, 반도체 업종도 굉장히 강했고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매수세가 지금 IT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빈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잘 갔었던 종목들 오늘은 좀 동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꾸준히 수급 들어왔던 부분에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종목들을 받아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오늘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하게 짙어지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우리 증시 오늘 개장을 했는데요. 양시장의 분위기는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장중 움직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600선을 무난하게 최근에 잘 지켜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의 모습이고요. 장 초반의 흐름 좋았습니다. 2642선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264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610선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탄력이 조금은 붙으면서 0.6%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2628.62포인트에서 코스피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의 움직임은 어땠을지 함께 또 다시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일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하는 모습이죠.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조 1천억 원,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쉽지 않게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 상위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겹쳤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아가고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같은 종목군들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3월 10일부터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오늘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하나시스템도 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목군들도 담아갔는데요. 외국인과는 약간은 달랐던 부분, 2차 전지 종목군들을 포트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 기관 쪽에서 사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유가증권 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형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우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747선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오늘 737선대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면서 거의 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740선 내주게 됐고요. 오늘의 종가 738.35포인트에 코스닥도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유가증권 시장과는 마찬가지 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3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쪽에서 나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7억 원 정도의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개인의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매수하는 것도 아닌 계속해서 이 정도의 물량만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팔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겹쳤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삼천당 제약, JYP 함께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산 종목군들의 리스트가 또 겹칩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담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리딩했던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을지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거시 반도체 업종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업계에서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외국계 IB, 모건스탠리에서 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높였고요. SK하이닉스는 15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형님들이 가니까 아우들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몇 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심택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 2위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8%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의 종가 22,400원에 썼습니다. 그리고 YC는 오늘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1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을 11.7%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모멘텀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YC가 9% 넘어가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거의 13,000원 선에 근접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셔야 되겠죠. 오늘 굉장히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정말 6만 전자 탈환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지금 3거래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5% 오르면서 58,500원에 기분 좋게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최근 증권가에서 올해를 저점으로 배터리 업체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최근에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장 단연 강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노메트리인데 삼성전기가 지금 유리기판 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밝혔죠. 시제품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노메트리와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상한가로 이끌었고요. 오늘의 종가 12,14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4.5%의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IBK증권에서 목표가 32만 원까지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내놨고요. 오늘의 종가 24만 2천 원에 기분 좋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K푸드의 선풍적인 인기 이제 다시 한번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을 보시면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불닭볶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매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라고 하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묻어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있다면 식품업계에는 삼비디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고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0.5%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정말 황제주로 등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 높였습니다. 110만 원까지 높였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계속해서 높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제시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밴드에 있어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오늘의 종가는 11만 8,300원에 기분 좋게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은지영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들이 많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태영건설입니다. 9.82%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2,740원에 현재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이죠.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또 감사 보고서도 적정 의견으로 또 받아서 또 제출을 하게 됐는데 태영건설 오늘 그에 따라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하게 되면서 종가 2,74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 우선주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9.68% 상한가와 5.78%의 또 강한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감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 SK온이 닛산의 100만 대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확한 이 수주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증권가에서는 15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SK이노베이션 관련주들 엄청난 흐름으로 올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시큐어 하이트론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89%의 상승세입니다. 종가 745원에 형성돼 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이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 엑시큐어 하이트론 이외에도 메타케어와 뉴온이라는 종목도 함께 시간에서 움직임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했었던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바이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9.9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50원에 현재 종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M&A 관련해서 국가전략 기술을 심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심사의 관건에는 결국에는 국가 핵심 기술을 이 퓨리오사 AI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수전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시간에서는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9.94% 상승세로 종가 5,75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엣지 파운드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7.94%의 강한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엣지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오늘 관련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후에서는 2030년도까지 이제는 재무장을 끝내겠다 이런 소식을 함께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 한화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의 입지를 더 굳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화와 관련해서 MOU를 맺었던 이 종목 엣지 파운드리는 오늘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7.94%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범투자자문의 최창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첫 방송인데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거 오늘 움직인 거랑 그리고 이제 시간에 움직인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셔서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매수나 매도가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부분만 따라오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니까 제가 안내해드리는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종목으로 한국첨단 소재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네, 우선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 양자 냉각 성공했다는 이거를 이제 나사에 올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GTC 2025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내일 양자의 날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나온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만약에 매매를 들어간다라면은 시초에 소액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8,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상계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복귀해보자면 3월 13일 날 상한가 나와주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약 1620억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일 이평선 닿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가셨더라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13% 정도 상승이 나오는 상승 잠재력을 한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신 이제 7,000원 이 부분이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뚫어주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거래대금 들어온 걸로 보아서는 아마 내일장에서도 좀 좋은 움직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접근하신다라면은 7,000원, 6,000원 사이에서 이 자리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올라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공정용 기업인데요. 우선 중국 전기차 기업 중에 BY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5분 만에 400km를 충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오늘 발표를 해서 출시를 해서 관련 기업으로 상승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실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켜볼 수 있는 거는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나와주고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약 3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시초로 접근하시기보다 우선은 한 2, 3일 정도 지켜보셔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번 지켜보셔서 저라면은 14,000원짜리와 15,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한번 매물대 가져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16,000원에서 오늘 저항을 한번 맞고 나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마 목표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잠깐 홀딩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시초에 상승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홀딩 하시고 만약에 시초에 움직임이 좀 저조하다 싶으면은 절반 매도하고 14,000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조금 꺼려진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어느 정도 한두 달이 지나야 웬만하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깐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동양철관이 있는데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복귀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지난날 3월 5일 날 상한가 나와준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3월 5일 날 상한가가 나와주고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줬습니다. 2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 날 3월 6일 날에 거래대금이 약 2,100억 정도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동전주인데 계속 이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봤으면 되고요. 우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잡았더라면은 3월 5일 날 상한가 나와주고 그리고 5일 이평선 닿는 자리 이 900원대 자리에서 한번 첫 타점 가져갔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매매 한번 가져가고요. 그리고 850원이라는 자리가 지지해 주는 걸 보고 나서 이 자리에서 2차 매수 타점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자리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서 바로 상한가 나와줬거든요.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3,3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나와주고 상한가 지난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5일 이평선 닿는 자리 그때까지 한번 첫 타점으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200원, 1,150원 사이에서 5일 이평선 한번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차 매수가 가져간다라면은 1,100원 이 자리가 지난날에 뚫어주지 못했었던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2차 매수가를 1,100원까지 한 번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들고 오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에서 지금 유일하게 한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다른 이슈로 보자면은 뭐 액침냉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은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오늘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이슈를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거래대금이 지난날에 크게 들어오고 나서 AI 전체 테마가 지금 횡보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AI 테마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오늘의 상승을 이유로 더 크게 상승 나와주면서 거래대금이 만약에 실려준다라면은 AI가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지난날에 거래대금이 크게 온 날 12월 17일 날 거래대금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매물이 아직 거래대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AI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한다. 나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라면은 45,000원 이 자리 오늘 못 들어줬고 그리고 이 자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에서 매물대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4만원까지 한번 열려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 무너지게 되면은 37,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동안 시장 하락 나왔을 때 이 자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된 자리거든요. 시장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마지노선으로 잡고 45,000원 밑에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 나온다라면은 47,500원이 1차 목표가 그리고 5만원이 2차 목표가 이 자리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미 앵커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에도 같이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종목으로 바로 안내해드리자면은, 우선 MOT라는 종목이 있는데, MOT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그 매매 기법에서도 안내를 많이 도와줬어요. 천상계 매매 기법에서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좋은 움직임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OT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그리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에 복귀를 해보자면은 2월 26일 날에 거래대금 1,400억 나와주고 그리고 장중 상한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바로 이 자리가 아마 첫 타점이 됐을 테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해주는 자리인 8,500원 자리를 한번 체크해봤을 텐데 이 자리에서 매물대 만약에 가져가신 분이라면은 다시 한번 14일 날에 장중 상한가 그리고 거래대금이
1,500억 정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인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고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 크게 나와줬으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매도 못하신 분 계신 거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신고점,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보유하면서 그리고 일부분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일 장중에 11,500원에서 버텨주느냐, 그러니까 이 자리를 계속해서 뚫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어느 정도는 매도하시고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게 대금이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매도 얘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아마 내일 나와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줄 때 매도 어느 정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10,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일 어느 정도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거래대금 1,000억이나 상한가 위주의 종목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선 한번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저항선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매매 방식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상한가가 2번, 3번 나오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OT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은 상한가 나올 종목들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종목은 거래대금 1,000억이랑 장중 상한가 나오는 종목인데 이게 생각보다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분류하기 편한 검색식을 제가 지금부터 넣어 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래에 보시는 QR코드 누르셔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번 좀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딱 눌러가지고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700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다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계속해서 물을 타더라도 자꾸만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들어가 있는 고수들이 잡는 비슷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 시장 주도주들로 매매를 한다라면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가 웬만하면은 한 번씩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타점을 드렸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위 1%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자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는 건데요. 이거는 2,700개에 있는 종목들 중에 약 20개 정도의 종목들로만 매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20개의 종목들이 상한가 나오고 시장 주도하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상한가가 나오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냐? 거래대금이 크고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이 잘 나온다. 그리고 정밀한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기준을 갖고 가실 때는 5일 이평선을 저는 무조건 첫 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을 때 5일 이평선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저한테는 첫 타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지선,
이 종목이 버텨주는 자리가 저한테 2차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잘 체크해 보시면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 주도주들을 매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뇌동매매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뇌동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종목이 계속해서 빠질 것 같아. 손실이 너무 커. 이 종목 진짜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때부터 뇌동매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매도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다시 매수하고. 근데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도를 쉽게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매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종목들이 20개 정도 나오는 건데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동양철관, 고려아연, 시노펙스 그리고 포스코스틸리온 오늘도 크게 상승 나와줬잖아요. 포스코스틸리온도 5일 이평선 닿자마자 상승 나와줬고 제가 방송에서도 포스코스틸리온 타점 한번 잡아준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한국첨단 소재 그리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와줬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안내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5일 이평선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제가 이 검색식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분류를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시장 주도주들 다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간단하게 저한테 검색식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과 상한가 단 두 가지 이 앞글자만 따서 천상이거든요. 그래서 천상계 매매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종목들이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테마를 한번 분류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테마에는 이에 해당되는 주도 섹터가 아직 명확히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리기판 있었고 그리고 양자 그리고 지난날에 크게 상승 나왔던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로봇은 어느 정도 좀 공포가 많이 들어서 로봇주는 조금 거부감이 든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유리기판이나 양자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들은 다 이렇게 먼저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겁먹을 필요 없이 매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시장 브리핑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3월 13일 날에 장중 상한가 나와주고 거래대금 1620억 원 그러니까 1000억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천상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1000억의 거래대금 상한가 나와주고 나서 5일 이평선이 저한테는 첫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닿는 바로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면서 상승 한번 크게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재료를 먼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이 먼저 들어온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거는 바로 이 밑에 보이는 이 거래대금 돈이 들어온 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저한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러는데 거래량은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종목에 대해서 주관적인 거지만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율이 높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3월 13일 날 거래대금 상한가 나와주고 거래대금 1620원 천상 나와주고 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다. 5일 이평선 첫 타점에서 그리고 이제 포스코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부터 체크해보자면 장중에 크게 상승 나오고 거래대금 10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한번 무너졌지만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7일 날에 상한가 나와주고 거래대금 1650억 바로 이렇게 크게 나왔죠. 그리고 5일 이평선 자리 이 자리가 첫 타점 됐는데 다시 한번 또 52,600원 오늘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와줬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상한가 2번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상한가가 한 번도 안 나온 종목은 상한가 나오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한 번 했던 놈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로또도 우리가 로또 당첨집 가보면은
당첨된 곳을 많이 가는 이유가 거기서 자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돈이 많이 들어와서 더 오르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억의 거래대금 상한가 이거 한 번만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포스코 관련주들 다들 보셨겠지만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바로 이번 이 모습이 나와주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타게 되면서 이러한 상승 자리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의 천상계 매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올라타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OT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제가 그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고 상한가 나와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크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나와주고 1,000억 넘게 나와주고 그리고 5일 이평선 닫고 무너지지 않는 자리 이 자리 나와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한가 나와주고 거래대금 1,000억 넘게 나와주고 다시 한번 5일 이평선 닿으니까 크게 상승 나와주고 아까 포스코 스틸리언이랑 똑같죠. 제가 똑같은 종목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보통 상승 추세 타는 종목들이 대다수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으로 매매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1,000억의 거래대금 상한가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에서 상승 나오는 건 정답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5일 이평선에서 첫 타점에서 상승이 나오는 확률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이 무너지더라도 지지라인 보시고 그리고 거래대금 남아있으니까 일단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리스크 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잘 체크해 보시면은 지난날에 크게 상승 나왔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너졌죠. 근데 이 상승 나오기 전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날에도 크게 상승 나오고 거래대금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 닫고 다시 한번 큰 상승. 근데 이때 갔어야 되는데 대왕고래에 대한 악재 나오면서 갑자기 무너졌어요. 근데 이때 무너졌는데 거래대금이 나간 게 없습니다. 없고 나서 이 자리 다시 한번 LNG 미국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 엮여버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재가 터지더라도 거래대금이 크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 무슨 재료로라도 상승 나온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돈과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의 거래대금 상한가 그리고 이 상한가 나오고 나서 5일 이평선 닿는 자리 바로 오늘인데 오늘 크게 또 다시 한번 말아 올려 주었죠. 그래서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에서 저는 첫 타점 가져간다. 그리고 밑에서 매매할 준비 한 번 더 해본다.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1,000억 이상 그리고 상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1,000억이 넘어야 돼. 무조건 상한가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7, 800억이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틀 동안 뭐 500억, 600억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근처인 애들 24% 정도만 올라도 어떻게 보면 상한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발생한 것, 상한가 근접했을 때 그리고 5일 이평선 닿았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스윙으로 넘어갈 준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 이상 수익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매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수익을 가져갔는데 50% 넘게 수익이 나는데 매도 못 해가지고 원금에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7% 넘으면 일단 한 번은 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물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국 다시 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수량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꼭 수익 가져가는 이 매수가 대비 7% 이상 수익이 나왔을 때는 꼭 기준으로 잡고 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이탈일 때는 매도하고 나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개별 테마 시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유리기판이나 뭐 아니면은 양자나 이런 쪽은 주도 섹터니까 조금 더 봐볼 수 있겠지만은 뭐 갑자기 뭐 다른 뭐 말도 안 되는 뭐
뭐 2차 전지 뭐 이런 2차 전지 말고 뭐 다른 그냥 개별 테마 뭐 바이오나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그런 거는 바로 나갈 준비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금이 이탈 안 했다라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3%대 개별 테마일 때는 나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갭 구간에 거래대금 크게 들어왔을 때도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전 9시에 5분분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 근처에 발생하면은 그 캔들의 절반 자리에서 매매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만 매매 한번 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예시 사례 말씀드리면 클로복 같은 경우에는 5분분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온 캔들 자리 절반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가져가시면은 웬만하면 크게 상승 나와주는데 소액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밑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리에 캔들에 크게 10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00억이라는 대금도 빨리 나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소액으로만 매매한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캔들 몸통 절반일 때 이때 그리고 캔들 저점 이탈 시에는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드릴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의 거래대금 나오고 그리고 5일 이평선 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1000억의 거래대금 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계속 철강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져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4,500원 자리에서 매수타점 가져가시되 4,250원에서 한 번 더 가져갈 준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 들어온 자리가 4,250원이라는 자리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매물대 모아갈 수 있으면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핀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가장 움직임이 좋아요. 이게 아마 장비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거래대금이 1,750억 원 들어왔고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딱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였었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만 원 자리에서 19,660원에서 지금 이렇게 저항받았지만 사실상 2만 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19,000원 18,000원 그리고 17,500원 이 자리에서 한번 매물대 가져가 보시면 거래대금 크게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움직여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상한가 나와주고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이 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세는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도 움직임이 좋았었기 때문에 필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실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도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2,000억 정도 거래대금 크게 들어오고 나서 지금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5일 이평선이 첫 타점이고 그 다음부터 지지 라인 이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7,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 이 자리 매물대 가져가시면은 아무리 무너지더라도 7,000원 자리 안에서는 한번 이 거래대금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자리가 거래대금이 2,000억 원이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로는 한번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ICTK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은 지난날에 지금은 가려져 있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 크게 나와줬습니다. 거래대금이 남아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다시 한번 나와주고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대금 또 크게 나와줬는데 지금 내일이 양자 암호의 날 퀀텀데이예요. GTC 2025에서 아마 양자 관련 얘기가 나와줄 텐데 지금 거래대금 크게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나가는 적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00원짜리 첫 타점으로 가져가시고 12,000원짜리에서 매물대 가져갈 수 있으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가 보시면 14,000원까지는 한 번 더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서 ICTK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상위 1% 천상계 매매 기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 천상계 매매 기법은요, 거래대금 1,000억, 그리고 상한가라고 하는데요. 배워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검색식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우리 멘토님의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수익률 탑5 종목군들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10% 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의 종목 AS 두 종목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레인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13,000원까지 주셨고요. 목표가 1차가 16,000원이었고 2차 목표가 18,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4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전략을 받았었는데 이 종목에 대시세가 기대된다.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장에서 19,810원을 터치하면서 18,000원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종가는 17,77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멘토님, 1차 목표가 16,000원 도달에 성공을 했고 2차 목표가 18,000원까지 저희가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네. 3차 목표가 주시겠어요? 네, 19,000원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에 제가 대시세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다시 또 거래대금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5일 이평선 닿는 자리 아마 17,000원 정도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재진입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19,000원에서 한번 저항 받았었기 때문에 19,000원을 목표가로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조금 유별납니다. 그래서 16,000원까지는 계속해서 흔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료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17,000원에서 들어가시되 16,000원까지도 열릴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레인의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목표가 2차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3차 목표가 19,000원으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AS 하나만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삼성공조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3월 13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17,370원이었고요. 목표가 2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15.7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18,970원이었는데 지금 시간의 단위가에서 5.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멘토님이 주셨던 목표가 딱 2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이 종목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만 원의 도달만 지금 오늘까지 해서 시간에서 도달한 것만 해서 6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뚫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한번 2만 원에서 어느 정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2만 원 정도에서 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2만 원짜리 만약에 뚫어주게 되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오전 장전에도 좋은 움직임으로 나와주면은 이 종목도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계속해서 홀딩한다. 그리고 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빠지더라도 18,000원까지는 열려있다 체크하셔가지고 18,000원, 17,000원 자리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공조 17,000원에서 18,000원짜리까지 모아가면 괜찮고 목표가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높이시는 건 아니시죠? 22,000원입니다. 22,000원이요? 예. 삼성공조 목표가 저희가 2차 2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히든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혹시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지금 사실 이 종목을 네. 제가 3시쯤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네. 시간에 상한가가 나와버려서 네. 우선은 내일 오전에 장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가가 온다면은 그때 한번 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지분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00억의 거래대금 상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면은 지난날에 상한가 나오고 거래대금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오고 거래대금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5일 이평선 지금 닿는 자리라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넣어드렸는데 지금 시외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빨리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방송이 있어가지고 어제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무너진다면 5,200원, 5,000원 사이에서 매수가 한번 그대로 체크해 보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 접근을 가능하신다면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사실 우리 멘토님께서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셨던 종목인데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주 후반으로 접어드는 구간 중요한 이벤트가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